안녕하십니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마련된 전세 사기 특별법이 2023년 6월 공포되고 시행이 된 지 어느덧 훌쩍 1년이 지나버렸습니다. 이번 2025년 5월 20일 개정안은 기존 특별법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자들에게 더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특징입니다. 지금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핵심 변경 사항들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바로 LH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그 이익을 피해자 지원에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기존 특별법이 피해자에게 대출 지원을 통해 스스로 해결하도록 유도했다면 개정안은 공공이 직접 나서서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는 전세 사기 피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가가 더욱 책임감 있게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특별법의 효력 기간이 2년 더 연장됩니다. 당초 전세 사기 특별법은 2025년 5월에 효력이 종료되는 한시법이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가 여전히 미완료 상태이고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법의 효력 종료 시점이 2027년 5월로 2년 더 연장됩니다. 이로 인해 아직 피해자 인정을 신청하지 못했거나 전세 계약 종료가 남아있는 분들도 2027년 5월까지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지원 내용은 바로 LH의 경매 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식입니다. 이 부분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피해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이 전세 사기로 인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을 때 LH가 이 주택을 사들이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피해자가 LH의 해당 주택의 매입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LH는 법원 경매에 참여하여 해당 주택을 직접 낙찰받게 됩니다. LH는 일반적으로 감정가, 즉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가 3억 원짜리 집을 LH가 2억 원에 낙찰받았다면 여기서 1억 원의 경매 차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한 경매 차익은 피해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에 사용됩니다. 기존 특별법에서는 피해자가 LH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월세를 납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후에는 앞서 발생한 1억 원의 경매 차익을 피해자의 월세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는 곧 그 차익이 소진될 때까지 피해자가 월세 없이 해당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상 거주 기간은 기본 10년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10년까지, 즉 최장 20년간 거주가 가능해집니다. 이는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매우 강력한 지원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지 않고 이사를 원하거나 10년 거주 후에도 경매 차익이 남아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남아있는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해자가 아직 받지 못한 보증금 액수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실질적인 금전적 손실을 보전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다음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이 완화되어 더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기준의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임차 보증금 한도 상향입니다. 기존에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최대 5억 원까지만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증금 5억 원 이하, 최대 7억 원까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빌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피해 유형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었습니다. 이중계약 피해자의 경우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 사람과 또 다시 계약을 맺어 발생한 피해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됩니다. 신탁 사기 피해도 LH 매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전에는 신탁회사 소유 건물에 집주인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경우 명도 소송 등 법적 문제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신탁 사기 피해 주택도 LH가 매입하여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LH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되어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외에도 금융 및 법률 지원이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출 상환, 유예 및 분할 상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전세 대출금을 최장 2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으며 그동안 연체 정보 등록이 유예됩니다. 또한 피해자가 LH에 주택 매입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직접 이 집을 낙찰받아 소유하겠다고 결정할 경우 피해자가 가장 먼저 해당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 매수권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이때 주택 낙찰 자금 마련을 위한 디딤돌 대출 등 저금리 대출이 지원됩니다. 임대인의 회생 또는 파산 등에 따른 경매 및 공매의 유예, 중지 및 지원 서비스도 확대 적용됩니다. 매각기일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개최일 이전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원 등의 경매 및 공매, 유예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집주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나 경매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이러한 소송 비용 및 법률 상담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를 밟는 데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더불어 여러 명의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다면 변제받을 수 있는 임차 보증금의 비율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수하도록 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우선 매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 가매수 신고인을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는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이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었거나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매각 결정 기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각 절차의 유예 또는 중지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롭게 부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 등의 결정을 위해 국가기관,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의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범위와 대상 기관이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인정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이번 개정안으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요약해서 살펴보겠습니다. LH 매입 후 거주 방식에서 기존에는 월세를 내고 살아야 했지만 개정 후에는 경매 차익으로 월세가 차감되어 사실상 무료 거주가 가능해졌습니다. 퇴거 시에도 기존에는 빈손으로 나가야 했지만 이제는 남은 경매 차익을 현금으로 받고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 한도는 기존 최대 5억 원에서 최대 7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불법 건축물도 기존에는 매입이 불가하여 지원에서 제외되었지만 이제는 위반 건축물도 LH가 매입 가능하며 이행강제금 면제 등 특례가 적용됩니다. 피해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이러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먼저 현재 거주하시는 시군구청의 전세사기 피해 접수 창구를 방문하시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 코리어 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어 피해자 결정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피해자로 인정받으신 후에는 LH지역본부에 주택 매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LH는 권리 분석을 거쳐 경매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보증금 전액 회수라는 목표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보증금 일부 회수와 함께 쫓겨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 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많은 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장관은 6개월마다 전세 사기의 유형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의무를 가집니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선고제 후회수 방식에 수조 원의 혈세가 소요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개정안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최소한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라는 점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이 소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